레버리지 독서. 세상을 바꾼 타이탄들의 책 읽기. 무작정 읽지 마라. 리더의 책장에서 찾은 답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뭘까? 수많은 리더들은 단 하나를 꼽는다. 바로 적극적인 독서다. 책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은 리더들의 인생책을 찾아본다. 팅커원 등등. 자, 레버리지 독서. 마틴 코언. 마틴의 서평가이자 철학자인 마틴 코언은 위대한 영감의 시작이 언제나 책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괴물과 마저이를 줄사위 자신 재창 자유 또 각자 자신의 전설을 따르자 했네요. 서문은 이 책은 책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발명가, 과학자, 비즈니스 구루 등등 살펴본다. 각 과장에서 자신만의 징계하고 놀랍고 비우면 인생 스토리를 그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가 실타리처럼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져서 영감, 물론 성공이어서 무언지 조언하는 자료가 차고 넘치는 요즘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또 교육, 조언을 잘해주는 자문가, 교수, 기업가. 이것은 중국 위대한 전략가 손무가 오래전에 쓴 손자병법에서 조언한 것이다. 내가 살짝 새롭게 손봤다. 비록 마지막 문장이 시대정신에 어긋난다 해도 그 메시지 자체는 시대를 초월한다. 현명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조언을 얻는 일은 분명 고대 중국 황실에도 중요했을 것이다. 좋은 산업이다. 는 거죠. 학설적인 판타지. 비즈니스계의 거물 워런 버핏을 예를 들어보자. 나는 활정에서 워런 버핏을 존 로켈러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버크셔 헬스웨이의 CEO이자 오마하의 현의로 불리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돈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기막히게 알아차리는 기이한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책을 매일 500페이지 읽으십시오. 그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독서를 실천하라고 그에게 하루 종일 식사하고 서점가에 다녀오고 기자들과 인터뷰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은 어쩌면은 비계지한테서 이보다 더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 거대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밖에 못 읽었다고 주장한다. 상당수 비즈니스 서적이지만 그는 개인 블로그에서 과학사 책으로 소설, 전기, 사회 문제를 150권 이상 추천한다. 다시 손자병법으로 돌아가보자. 레리 앨리슨과 등등 CEO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손자병법을 읽은 이후로 나는 이 책의 기본 개념을 여러 방면에 적용해왔다. 마크 큐번을 열어보자. 성공한 투자자 큐번은 매일 3시간씩 독서를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책을 통해서 머스크, 부자 습관의 저자 톰 콜리가 내놓은 또 관찰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은 연소득이 16만 달러 이상이고 순유동자산이 또 이렇게 소설, 신문, 잡지 등등 선호. 나는 이 책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왜냐하면 성공했다는 것과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잘 확립되었지만 명성과 부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신념과 낮은 자존감 및 우울증 사이의 연결고리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와 명성이 아니라 다른 인생 동기에서 동기를 목표해서 동기를 얻는다. 예를 들어서 원자의 비밀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들은 물리학을 공부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듯이 보이지만 이것은 어떤 점에서 무척 중요한 차이다. 해리 크로토가 바로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 해리 크로토에 대해서는 7장에서 크로토는 순수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반지 제왕을 즐겨 읽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노벨상을 받고 유명 인사가 된 크로토는 거액을 받고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과학이란 다른 것이 아닌 과학 그 자체를 추구하는 발견의 항해라는 자신의 비전을 널리 알리려 했다.
한편 심리학자들은 유명해지려는 열망이 강한 사람들, 또한 이미 유명한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은 언어, 학습,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오히려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영국 작가 폴 마틴은 행복한 아이 만들기라는 책에 의하면 유명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신경적인 경향이 있다. 마틴은 유명인사 승부와 성공한 사람들을 모범하려는 더 근본적인 욕망 사이의 흥미로운 관련성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고 그들의 성공을 공유하려 한다. 요컨대 성공은 외부의 비존절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 안의 본질적인 동기 및 보상과 관련이 있다.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그 자체로 즐기고 있다고 무언가를 찾음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최근에 보고가 있다. 이들의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영국 근로자들은 독서 말고 다른 활동을 즐긴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탐구하면서 나는 성취를 이룬 여러 위대한 이야기 뒤에 현명한 전략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다. 신념과 가치 또한 위대한 전략의 지침이 되었지만 늘 계획 혹은 전략이 똑같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고구를 창업한 세력의 불임과 레리 페이지에게 이 그리들은 찰스 다윈의 자연도일론 유리가 반복이라는 개념이었다. 월트 디즈니의 정글북은 곧장 자신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창조해낸 마법의 세계로 연결된다. 하지만 그들과 디즈니의 유사점은 거기서 그친다. 디즈니는 열렬한 사회적 보수주의자이며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미국의 국제로 자청하고 공공연하게 파시스트 철학자들을 찬양하며 이것은 나중에 디즈니 이런다는 아주 다른 종류의 현실 도표적인 유토피아가 되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어디든지 존재하는 철권 통지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로 다시 돌아와보자. 여러분에게 도서관으로 가서 20세기 파시스트 철학자들의 책을 들춰보라고 강의하거나 어떤 특정한 책을 들이미는 게 아니니 안심하기 바란다. 좀 더 여러분에게 가닿고 싶다. 핵심 전략. 이 책에는 두 가지 크다란 목표가 있다. 첫째, 그의 가치가 크지 않은 시대에 책이 지닌 힘을 재차 강조한다. 다독가. 이겼다라는 건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중학교를 은퇴하거나 정규교육을 포기한 사례를 기억하는가? 그런데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주로 책에서 스스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무작정 따라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은 잊어라. 그것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피드를 확인하거나 위로반 신문에 몰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흔해 빠진 독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와 열망, 우리의 꿈과 환상에 직접 말을 건네는 책을 읽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매일 훑어보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독서는 이것과 다르다. 좋은 책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 드린 생각과 조사의 결과물이다. 쉴 새 없이 떠자는 인터넷 전문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조장되는 성급한 스크랩과는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너희들 장에서 나는 젊었을 때의 독서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들이 영감한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나 아이디어를 발췌하고 이들이 몸소 실천한 문장을 제시할 것이다. 각각의 장은 위대한 독서가 두 명을 연결짓는다. 한 명은 전형적인 위인이며 또 다른 한 명은 훨씬 더 현대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본받으려는 인물이다. 또한 나는 언급되는 책의 내용을 본문에서 또는 바로 다음처럼 박스 형식으로 요약해서 보여줄 것이다. 레버리지 독서를 읽으며 책이 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데려다 줄 열릴문인지 확실하게 발견하기를 또 제일 발견하기를 바란다. 선자병법은 저자 손무근대 기원전 500에서 400년경에 이런 책을 썼다는 건데요. 역사가들은 이 책이 누가 썼는지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 전략가 손자가 썼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수많은 중국 고전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군사 전략에 관한 중국의 이론과 기술을 수세기에 걸쳐서 집대성한 작품이다. 그런데 단순한 군사 전략 그 이성이 담겨있다. 손자병법의 교훈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적용된다. 전략적인 이점을 추구하는 사업가로부터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계리까지 이 책에 담긴 조언은 매우 현명해서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킨다.
천년 이상 아시아 전역의 통치자들은 군사적인 정복을 꾀할 때마다 이 책에서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서구 세계에서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장조제 품말이 아미오라는 예수의 선교사가 이 책을 사랑스러워 번역했다. 나폴레옹 당시 이 책의 전략을 따른 최초의 서구 지도자라고 믿는다. 그리고 마침내 1905년에 더 북 오브 워라는 제목을 달고 영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책이 출간된 이후에 꾸준히 팔리다가 2001년에 크게 히트를 했다. 당시에 HBO 인기 드라마 소프라노스에서 이 지역 마피아 조직의 두목으로 나온 주인공 토니 소프라노가 치료 전문가에게 이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주문이 몰려드는 바람에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25,000부를 찍어야 했다. 손자병법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지휘관에게 척박한 지형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법을 알려주고 또 각기 다른 유행어 무기를 사용하고 대응하는 법을 설명한다. 하지만 갈등과 그 해결책처럼 더 일반적인 조언도 한다.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장교와 병사 모두 훈련이 잘 된 군대에게 승리로 돌아간다. 와 같은 원칙은 온갖 종류 불화와 싸움의 도전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전쟁은 속임수의 게임이다.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며라. 공격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척해라.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는 것처럼 꾸며라. 또 적이 전리품을 취할 생각이 사로잡혔다면 미끼로 유인하라. 무질서에 빠질 때 공격해서 정복하라. 큰 힘을 자랑할 때 그에 대비해서 2배로 준비해라. 위협적일 때 피해라. 적이 화를 잘 낸다면 약 올려서 도발하라. 적이 소심하고 신중하다면 거드름을 부추기라. 휴직을 취한다면 피곤하게 하라. 통일되어 있다면 분열을 획책하라. 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공격하라. 그런데 어쩌면 손자병법에서 뜻밖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쟁이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계에서 말하는 양보의 원칙과 상당히 흡사하다. 손자는 이렇게 썼다. 전쟁이 가져올 해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쟁을 유리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전쟁에 능숙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적을 정복한다. 그는 적의 도시를 공격하지 않고도 접수한다. 들판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작전 수행 없이도 적의 왕국을 정복한다. 이것이 바로 책략을 이용한 공격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사기와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통치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조언한다. 어느 군대가 도덕적인 영향력이 더 큰지, 어느 장수가 더 능력이 있는지, 어느 편이 지상과 천상의 이점을 더 많이 지녔는지, 어느 군대가 계율을 잘 따르는지, 어느 부대가 무기를 더 많이 갖추고 훈련이 잘 되었는지, 어느 지휘관이 공정하게 보상과 처벌을 내리는지 찾아라. 그러면 어느 편이 승리를 거둘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 어느 편인지 그것을 잘 봐라. 준비가 된 팀들이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장에서 괴물과 맞아라. 버락 어마마 죄인 구달. 자, 괴물들이 사나라. 틀 박사 이야기 휴. 어마마 죄인 그달 모두 실제로 하는 일을 자신의 이성적인 신념에 의해서 인생에서 성공을 이룬 것 같다. 미국의 44대 대통령 오바마는 괴물들 길들이는 이야기에 끌렸다. 인류학자 고다른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둘일 박사에게 묘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다 어린 시절에 서로 다른 어린이 책 2권을 읽으면서 이상주의자가 된 듯하다. 엉터리 같다고?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렸을 때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려서 미래의 경로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러니 오바마 괴물이 사는 나라라는 언뜻 단순해 보이는 사례를 먼저 생각해보자. 정치인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짬이 없어도 책을 읽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의 독서 습관을 연구할 때는 회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회의적인 대중을 위해서 늘 신중하고 철저하게 각본이 짜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에이브리엄 링컨 이후로 많은 대통령이 링컨처럼 고전을 사랑하고 대중 소설을 거부했다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자신이 고전의 특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다. 월스트리트 붕괴와 더불어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공학자 출신 허버드 후보가 금속공항에 관한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이라고 최신 정보를 습득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하지만 후보가 정치 공학자라는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회의론을 벗어나서 보면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은 시어더 루즈벨트를 필두로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몇몇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책 애호가였다. 오바마는 왕성히 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오바마의 독서 목록에는 대통령이 읽어야 하는 수많은 책이 실려있는데 에이브럼 링컨,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만델라 저술이 포함된다. 오바마는 자신에게 읽을 수 없다는 연대감이 필요할 때 이런 책들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아주 힘겨운 순간에 이 일은 무척 외로울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역사를 어질러 나와 비슷하게 거리감을 느낀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이는 매우 무척 유용하다. 오바마는 유난히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가 좋아했던 왕자는 책들은 오바마의 쓰개 같은 개성을 보여준다. 이에 소개할 소설책 두 권이 그렇다. 한 권은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인 의무라는 또 그런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정의 등등 계획물들이 사는 나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바마에 대해서 따로 소개할 게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수많은 뛰어난 인물처럼 그 역시 유리할 게 별로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1961년 8월 4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버락 오바마 시니와 스탠리 앤 더넘 사이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캔자스 출신으로 왜 스탠리라는 남자의 이름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늘 앤이라고 불렀다. 부모가 이혼하자 버락은 호놀룰루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마누아에 있는 하와이 대학교에 다녔고 네 번째 생일 직전에 엄마는 롤로소에 돌아와 재혼했다. 새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2년 뒤 엄마는 어린 오바마를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나중에 오바마는 호놀룰루로 돌아와서 푸나호 고등학교에 다녔다. 197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본토에 가서 옥시덴탈 칼리지, 콜롬비아 대학교를 거쳐서 마침내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조직가이자 활동가, 변호사, 대학 강사로 일했다. 이 모든 역할 중에도 적어도 공개적으로 오바마는 커뮤니티 조직가로서 보낸 시기를 자신의 정치적인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을 때 자신이 지금껏 받은 최고의 교육은 대학생활이 아니라 시카고에서 공동체의 과학을 체득하며 보낸 시간이라고 말했다. 사실 오바마에게 영감을 주는 구호 예스 위캔은 시카고의 시민들이 꿈을 깨닫도록 영감을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시절에 나왔다. 인생 전략을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스스로를 개발하는 데 소홀해지기도 한다. 사실 오바마가 1995년에 쓴 뛰어난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철학도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오바마는 젊은 시절의 텔레비전과 시트콤 철학책에서 얻은 가치를 기부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귀한 결합이자 우려스러운 이탈이다.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에서도 자신의 지금 윤리를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언급한 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훈 또는 도덕률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바마는 자신을 그저 기술자 조직가로 소개한다. 이 사람은 윤리 또는 그런 문제 해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실제로 태아의 인권과 임신 정기를 관하여 생명이 어디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자신의 권한 받기라는 주제를 대도하거나 논의를 정답해버렸다. 무척이나 독특한 반응이다. 또 실제로 오바마의 행정 기록을 살펴보면 윤리 문제에 둔감한 것처럼 보인다. 저 이슈를 순전히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시민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고한 인간의 막대한 희생이 불가피함에도 미국의 적을 세멸하기 위해서 드론을 군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그렇다. 이는 담대한 희망에서 보여주는 의의의 양양한 낙관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 책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한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이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다루는 과정 또는 이런 과정의 부재를 보고 나는 정말 곤혹스러웠다. 통치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불변의 의미 또는 기준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바마는 심지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헌법적인 한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력자들은 인신보호 영장이나 권력 군립 같은 제도가 멋지긴 하지만 명백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를 제어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점성처럼 정당한 가치를 수호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 그런 죄를 독단적으로 무시하거나 강력한 의지로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오바마가 읽은 책으로 돌아가보자. 2008년 7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 공동 창립자 잔 웨너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계획과 영향력을 상세하게 얽혔다. 본인에게 영감을 준 책 세 권을 말해달라는 부탁에 그는 토니 모리슨, 솔로몬은 노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그리고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제시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가 기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30년대에 가후하고 비통한 스페인 내전을 다룬 전쟁 문학의 수작이다. 전쟁의 잔혹함과 비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책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담한 문장이 가득하다. 무기를 잘 갖춘 파시스트 군대를 박살내려는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 스페인 공화주의자들의 고결한 정신이 깊은 울림을 준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영국의 선객자이자 시인 존 don의 오래전의 시에서 따왔다. 이 시는 보통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고 묻지 마라.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라는 대중적인 아포리즘이 되었다. 원래 맥락에서 떼어내면 인류 공통의 가치에 관한 의미가 흐려진다. 유럽은 그만큼 줄어든다. 바다로 등등등 누구를 위하여 종은 그들을 위하여 울리는 것일지니. 어쩌면 오바마는 신중한 연사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언급한 것이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후에 2018년 예 대통령 선거 경쟁자이자 평소의 정치적인 적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사망한 뒤 추도식에서 이 책을 직접 인용했다. 오바마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애국심과 개성을 길게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읽었다. 맥케인 또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좋아했다고 알려졌다. 해밍웨이는 지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이것은 정치에게는 위험한 문장이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주인공 로버트 조던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어 말한다. 어제는 분명히 없어. 내일도 없어.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이런 사실을 알 거야? 지금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이 단 이틀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틀이 당신의 삶이고 모든 것이 그에 위하여 알맞게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러기에 당신은 단 이틀 동안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틀.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불평을 집어치우고 절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만 바라지 않는다면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멋지고 훌륭한 삶이란 성서에 나오는 기간으로 측정되지 않아. 그런데 해밍웨이는 오바마와 다르게 단순히 사람들의 표를 얻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극적인 점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죽음을 그려본 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녀본 적도 없다. 하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대는 산비탈 곡식 들판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을 나는 매다. 살아간다는 것은 도리깨질을 하고 원기를 불어내는 먼지 자욱한 마당에 놓인 질거른 물통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두 다리를 올라탄 말이고 한쪽 다리 밑에 놓인 카빈총이고 나무가 자라는 언덕과 계곡과 겨울이고 계곡 저 멀리 저 너머 언덕이다. 문학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는 해밍웨이의 언급을 읽고 나서 이렇게 짧게 썼다. 만약 작가의 역할이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처럼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또한 출판사는 이 책을 작가의 이전 작품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훨씬 더 강렬하게 감정적이며 역대 최고의 전쟁 소설이라고 홍보했다. 오히려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훨씬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오바마는 이 책에 대해서 더욱 자주 이야기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오바마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 일주일 전에 뉴욕타임스의 소속 도서 평론가 미치코 가쿠타니와 인터뷰에서 눈이 띄게 언급되었다. 당시 오바마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책이 했던 역할을 이야기했다. 여기 편안하고 진채하지 않는 설명에서 오바마는 혼란스럽고 험난하고 단절된 청소년 시절의 책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주었는지를 말하며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방황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소년이었을 때 책은 큰 위안이 되었다고 했다. 오바마는 그 시기를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던 때라고 했는데 당시 책이 그에게 친구가 되었다.
괴물이 사는 나라에서 엄마와 갈등을 겪다가 위협적인 삶의 정글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아이가 이야기다. 버락 오바마와 부인 미셸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부활절 덜별 권리 행사에 참석했을 때 찍힌 비디오 클립이 있다. 영상에서 부부는 이 이야기 책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며 으르렁 울고짖고 발톱을 세우는 동작을 흉내냈다.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나를 주인공 맥스로 봐요. 내가 늘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48쪽짜리 짧은 이 이야기에서 맥스라는 소녀는 늑대 옷을 입고 집에서 혼란을 일으키다가 저녁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맥스의 침대는 이윽고 신기하게도 정글로 바뀌고 소녀는 사나운 괴물들이 사는 섬으로 항해를 떠난다. 맥스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이 괴물들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결국 괴물들의 왕으로 일들이 환호를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신하들과 유쾌한 야당급석을 즐긴다. 이야기 속에서 워싱턴에서 오바마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통찰력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샌덕이나 맥스에게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장난을 빌려왔을까? 2009년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영화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분노를 극복한 맥스는 엄마의 포근함과 안전을 상징하는 맛있는 그래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 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아동문학의 글작으로 손꼽는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는 오페라 등등 책을 펼치면 주인공 맥스라는 소년의 아주 커다란 망치를 든 모습이 나온다. 맥스는 늑대옷을 입은 채 포크를 들고 강아지를 뒤쫓아다니는 듯이 짓궂이 장난을 친다. 괴물. 이 때문에 맥스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게 된다. 맥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방바닥에서 나무가 자라더니 방은 숲이 된다. 맥스는 숲에 들어가서 보트에 올라탄다. 보트는 바다를 건너 괴물 나라로 맥스를 데려간다. 모든 게 살짝 거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야단급식이 펼쳐지지만 결국 맥스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괴물들을 뒤에 남겨놓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따뜻한 저녁밤이 맥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책의 작가 모리스 샌덕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 샌덕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고 비참했다. 샌덕은 1928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3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가족은 모두 홀로코스트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늘 비탄에 잠긴 집에서 자랐지요. 1950년 샌덕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타지 스케치, 의식의 흐름 낙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종이에 그렸어요. 내일은 의식적인 목표는 한 페이지의 전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그림들 중에서 일부는 무의식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순수하게 판타지처럼 산책을 보였다 했다. 가벼운 그림책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괴물의 나라가 실제로 심리학과 은유로 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종류의 일은 현실에 털달린 생명체와 야수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구분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